14세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 중에 의사들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주치의는 병원의 세 번째 산부인과 병동에 어린 소녀가 입원하는 것을 본 날만큼 격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14세 정도였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인 토모에가 응급실에 도착했고 모든 사람이 목격한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소녀가 분만을 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무서워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그녀 옆에는 그녀의 임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오키라는 23세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모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나오키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도와줘, 토모에가 물었다. 어린 소녀는 동료의 팔에 매달려 쓰러질 직전이었다. 그날 의사들은 압도당했다. 응급실은 환자와 그 가족들로 가득했다. 복도는 목소리와 소음으로 가득 찼고 갑자기 14세 소녀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즉시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난 듯이 눈을 비볐다.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응시했다. 물건들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아무도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은 소녀를 데리고 온 남자가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자신을 그녀의 파트너라고 소개하자 서로의 시선이 교환되면서 충격의 중얼거림이 군중을 뒤흔들었다. 제발. 선생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어린 소녀가 외쳤다. 그녀의 절박한 간청은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주치의가 달려왔다. 제발, 소녀를 2층으로 데려가세요. 빨리요. 우리는 그녀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지시했다. 간호사는 재빨리 움직여 비서에게 가서 말했다. 근무 중인 소아과 의사에게 전화해서 응급실로 오라고 하세요. 근무 중인 소아과 의사는 즉시 응급 전화에 응답했다. 하지만 소녀가 미성년자이고 파트너가 훨씬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여전히 마비 상태였다. 제발 그녀를 도와주세요. 남자가 간청했다. 제발, 의사님, 제 파트너를 돌봐주세요. 그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녀는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그녀를 위해 휠체어를 가져왔다. 소녀는 간호사가 병원 가운을 입히고 있는 병실로 옮겨졌다. 그들은 그녀의 복부에 모니터를 부착하여 심장 박동과 수축을 체크하는 등 몇 가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많은 설명을 해야 할 거예요. 젊은이 의사는 분만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남자에게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분만실은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전용 공간입니다. 나오키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서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 감정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곧 그들은 미래의 아버지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분은 고조되었고 분노의 감정이 병원 전체를 덮쳤습니다. 당신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순진한 어린 소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요?
경찰을 불러서 감옥에 데려갈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순진한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있는 방에서 의사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각자가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가장 경험이 많은 의사가 그들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상황이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은 이 불쌍한 소녀를 도와야 합니다. 이 미성년자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견에 대해 논쟁하는 대신 재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가 젊은 임산부를 진찰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계를 점검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최적으로 작동하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편 나오키는 간절히 기도하며 제발 신이시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 파트너를 도와주세요. 토모에와 제 아들을 돌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불쌍한 남자는 공개적으로 울었고 기도에 완전히 몰두했으며 그를 둘러싼 판단하는 목소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토모에는 겁에 질려 단순히 제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그는 제 남편입니다. 제발, 의사님, 제 남편을 들여보내주세요. 그가 저와 함께 여기 있게 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극도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분만의 고통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문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파트너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님,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진정하세요. 우리는 고통을 덜어줄 무언가를 줄 테지만 당신은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없을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의사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모에가 파트너에게 퍼붓는 모욕을 듣고 진정할 수 없었고 그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린 소녀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격노했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14살의 이런 상태의 소녀를. 간호사가 의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의사님, 그 소녀가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이고 그가 있으면 그녀가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여기 있는 건 옳지 않아요. 의사가 화가 나서 대답했습니다. 밖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군중이 나오키가 떠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의사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이 이 범죄자를 데려가려고 오고 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여러 남자가 그를 단단히 붙잡았는데 그가 미성년자를 이용했다고 확신했고 처벌받지 않고 도망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제발, 신사 여러분, 이 소동을 멈추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소녀가 회복하고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남자는 그녀에게 중요해요. 목소리가 들렸다. 이 말을 듣고 남자들은 나오키를 풀어주었고 나오키는 파트너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다. 내 사랑, 내가 여기 있어. 그는 말하며 소녀의 침대 곁으로 달려갔다. 나오키는 토모에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그녀를 보고 그녀가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수축이 점점 더 심해져서 그녀는 말을 잃었다. 소녀의 상태에 깊은 충격을 받은 의사는 그녀의 직업적 의무에 집중했다. 좋아요.
토모에, 때가 됐습니다. 강해져야 해요. 출산할 때가 되었어요. 의사가 말했다. 저는 두렵지만 준비는 됐어요. 제발, 제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토모에가 대답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믿어. 아기도 괜찮을 거야. 의사가 소녀의 괴로움에 깊이 슬퍼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갑자기 의사가 진찰 도중에 얼어붙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드러났다. 그녀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무슨 무서운 걸 방금 발견한 것 같아 간호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의사는 즉시 동료이자 신뢰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를 불렀다. 무슨 문제야, 의사?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저 소녀를 돕는 데 집중하면 돼. 그녀가 대답했다. 소아과 의사가 재빨리 도착했고 그들은 함께 어린 소녀를 계속 돌보았다. 의료진은 분만에 집중했다. 우리는 이 어린 소녀를 도와야 해. 좋아, 토모에, 내가 세까지 세면 온 힘을 다해 밀어. 준비됐어. 어린 소녀는 턱을 꽉 깨물고 나오키의 손을 꽉 잡았다. 수축이 심해지면서 그녀의 몸은 고통에 뒤틀렸다. 분만실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 찼다. 이 아기가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어서 밀어주세요. 의사는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토모에. 그리고 세까지 세세요. 다시 밀어주세요. 그녀가 지시했다. 어서. 거의 다 왔어요. 다른 보조의사가 덧붙였다. 주치의는 다른 사람들이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동안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다. 마침내 한 의사가 입을 열었다. 의사님, 계속 밀어도 아기 머리가 안 보여요. 확인해 볼게요. 이미 느껴져요. 머리와 목이 나왔고 이제 어깨가 나와야 해요. 어서 마지막으로 밀어주세요. 어린 소녀는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큰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아, 남자아이예요. 축하해요. 의사가 말했다. 의사는 동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기를 들어 올려 부부에게 보여주었다. 두 사람 모두 아름다운 아들을 보고 말을 잃었다. 토모에가 출산이라는 엄청난 노력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고 나오키는 압도적인 감정에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출산을 도운 의사가 부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물었다. 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의사님이 그들이 대답했다. 의사는 아기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입히고 기도를 깨끗이 했다. 소아과 의사는 신생아의 체중과 크기가 건강하다고 확인했다. 모든 긴장과 불안 끝에 그들은 마침내 아기를 부모에게 넘겼다. 의료진은 토모에가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는 사실을 축하했다. 부부는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과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축하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에 사건인 것 같다는 것을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의사가 선언했다. 성인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로서 당국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방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문을 가리키고 나오키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건 실수입니다. 침착하세요, 내 사랑.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나오키는 슬픔에 마음이 무거워진 채로 문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토모에가 울기 시작했지만 나오키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침착하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오키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밖에 있던 군중이 폭발했다. 병원은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를 공격하려고 했다.
경비원들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들어와 나오키를 구금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할 준비를 했다. 갑자기 낯선 여자가 소름 돋는 비명을 지르며 공기를 가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멈춰. 그녀의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경비원이 눈에 띄게 놀란 듯 물었다. 들어보세요.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냥 물러나세요. 저는 토모에의 어머니입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군중이 그녀가 어린 소녀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떻게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니? 이 남자가 당신 딸을 이용했다는 것을 모르니?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의사는 재빨리 나와서 개입하기로 결심했다. 제발 진정하세요. 토모에의 어머니와 통화해야 합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경찰관에게 그 여성과 사적으로 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와 토모에의 어머니는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다. 저는 딸의 출산을 도운 의사입니다. 제게 뭔가 명확히 해주세요. 딸을 진찰했을 때 제가 발견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10대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친밀한 신체적 특징은 성인 여성의 특징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토모에의 어머니는 놀란 기색 없이 침착하게 의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의사님, 제 딸의 얼굴이 12에서 14세 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성장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제 딸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호르몬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인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의 노화를 막는 호르몬입니다.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한 후 휴대전화를 꺼내 호르몬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토모에가 훨씬 어려 보였지만 그녀를 검사해보니 나이든 여성의 몸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친밀한 신체적 특징은 성인 여성. 그러니까 나오키는 무죄인가요? 물론이죠, 의사님. 경찰에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이도 같고 서로를 깊이 사랑해요. 토모에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의사와 토모에의 어머니는 병원 복도로 나가 군중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군중은 토모에에게 일어난 일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 병원에 데려왔다고 생각하는 어린 소녀 토모에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23세 여성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토모에는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성장과 음성 성숙에 있어 발달 지연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는 성인인데도 14세 소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나오키라는 남자는 무죄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토모에를 진찰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그러니 제발 그를 편히 두고 가족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녀가 덧붙였다. 군중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고 당혹감이 밀려왔다. 의사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나오키에게로 돌아섰다. 나오키, 당신을 학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오키가 듣고 있을 때 그의 주변 사람들은 사과하고 싶어서 줄을 섰다. 나오키는 아무런 원망 없이 고개를 끄덕여 그들의 사과를 우아하게 받아들였다. 다음 날 엄청난 연민이 쏟아졌다. 사람들이 신생아를 위한 선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선물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다 넣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나오키와 토모에가 아기와 모든 관대한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